예, 희생이익으로 봐서 매입세 공제해주는 논리가 되는데요. 투자액이 아니잖아요. 사업과 관계없단 매입세가.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사업에 관계없이 다른 이제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매입세다. 공제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거죠. 대표적인 얘기가 컴퓨터를 샀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컴퓨터가 대표이사 집에 있더라.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고 그건 실제로 우리 사업에 사용한 게 아니니까 공제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있죠. 접대, 여기 면세로 해야 되나? 면세 볼게요. 면세 관련 매입세. 이 얘기는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라도 일단 매입할 때 세액을 부담하죠. 제 같은 면세사업자도 컴퓨터 사면 세액을 부담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건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 창출한 매출세액을 걷어서 낸 게 없으니까 대응하는 희생도 없다고 보고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자, 세 번째가 접대 관련 매입세. 엄밀히 따져서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해줘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접대를 통해서 부가치 창출에 희생된 금액이 분명히 있으니까 사업과 관계되는 거죠. 접대라는 부분이 사업과 관계되지만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과도한 소비 향후 문화, 그러니까 우리 접대 문화가 먹고 마시고 그죠? 음주 가무가 동반되니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있죠. 접대 관련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는 3번, 4번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실제로. 접대 있죠. 이런 것들 읽어보면 왜 회사 체육대회에 우리 회사가 왜 도시락을 맞춰주냐, 그죠? 세금을 왜 받냐, 그죠? 이런 것들 딱 읽어보면 나중에 느낌이 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취득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개념입니다. 실무인데 우리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는 영업부에 있죠. 영업 업무용으로 있죠.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승용차, 뭐 소나타 같은 걸 구입했다 할까요? 이 승용차는 오로지 어디에만 쓰냐면 오로지 영업용에 있죠. 업무에 사용할 걸 예정하고 승용차를 매입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요. 이 승용이라고 하면 무조건 업무의 사용 여부를 다 무시하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전부 다 있죠.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비영업용이라고 봅니다. 간주해버립니다. 승용이라 하면 뭡니까? 무조건 비영업용,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간주해버린다. 대신에 승합과 화물은요. 업무용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승합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트럭이나 우리가 봉구 같은 승합차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 반면에 승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업무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죠? 무시한다 이 말이잖아요. 업무에 사용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업무에 사용한다 해놓고 전용하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전용이냐면 굉장히 외제차, 승용차 있죠. 한 5억 정도 되는 차를 샀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때 부담을 5천만 원의 매입세액을 부담했을 거 아닙니까? 그 5천만 원 매입세 공제해준다는 말은 그 차량을 통해서 부가치 창출이 기인할 거라고 보고 매입세 공제를 허용을 해주는데요. 그 승용차를 가지고 매입세 공제는 받아먹고 다른 데 있죠. 자기 아들이 타고 다닌다든지 놀러 갈 때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세당국이 일일이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고 또 전용할 위험도 굉장히 크죠. 고급 자동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정말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일괄해서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 자동차에 대한 취급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승용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택시 회사에서는 구입한 승용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택시 용도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는요. 그 부분이 반드시 뭐예요? 업무에 사용할, 영업용으로 사용할 게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택시용은.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주는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승용 중에 있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이 경차에 대해서는요.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승용 자동차가 취득할 때 부담한 매입세도 불공이고 수리비 있죠. 유지할 때 휘발유 다 불공이고 그다음 임차, 렌터카 했는데요. 이걸 승용차로 렌터카 하면 이것도 다 불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있죠. 승용 중에서 되는 게 뭐예요? 경차 보급 때문에 그죠? 경차는 전용할 위험이 있습니까? 그 뭐 티코 타고 뭐 이렇게 뭐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용 위험도 없고, 그 다음에 경차를 보급하는 목적도 있어가지고 예외적으로 경차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차의 정의가 좀 필요한데요. 경차는 배기량 가지고 얘기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를 바로 경차의 정의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경차에 관계되는 차량이 보면 뭐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모니, 그죠? 그 다음에 레이라는 차 있죠, 레이. 그 일본 투싼의 짝퉁카 있죠, 레이가 있잖아요. 그 레이가 998cc입니다. 그 스파크라이지, 뭐 이런 종류의 자동차들이 전부 다 경차의 범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참 웃기는 게 뭐냐면, 같이 승용차를 샀지만, 소나타 산 거랑, 소나타는 2000cc라고 가정하고요. 소나타 산 거하고, 모닝하고 차이가 있다 이거죠. 같이 승용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소나타는 불공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갑니까? 소나타는 이렇게 있죠. 이쪽에 불공으로 들어가야 되지. 소나타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 받았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모닝을 샀다면, 모닝은 998cc라고 가정하면 세금 받았죠. 이건 예외적으로 뭡니까? 불공하지 않으니까 이쪽은, 그죠? 모닝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이쪽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는 약간 있죠. 유형이 두 개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좀 새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글을 딱 읽어보고 이걸 몇 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선행이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출문제 볼 때 먼저 문제를 딱 읽을 때 유형부터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이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말씀드립니다.